여러분은 만족스러운 수영을 하고 계신가요? 수영은 아무리 연습해도 제대로 된 자세를 배우지 않고 잘못된 자세로 수행하면 효율성이 떨어지고 앞으로 나가는데 어려움이 있습니다. 따라서 올바른 자세와 기술적인 요소를 제대로 익혀야 합니다. 저는 국가대표 상비군 수영 선수로 25년간 선수 생활을 했습니다. 지금은 수영을 효율적으로 할 수 있는 방법을 연구하고 지도하고 있습니다. 제가 쌓은 경험과 지식을 바탕으로 수영을 어려워하는 많은 분들에게 올바른 수영 자세와 이를 통해 수영을 효율적으로 할 수 있게 도움을 드리고자 합니다. 수영은 몸 전체를 운동하는 데 좋은 스포츠이며 근육 발달과 심폐기능 개선에 매우 효과적입니다. 그 중에서도 접영영법은 팔과 다리를 동시에 사용하면서 수영을 하기 때문에 다른 수영 기술보다 효율적인 운동입니다. 또한 접영을 제대로 배워 수행하면 다른 수영 기술에서도 높은 효율성을 보일 수 있어 수영을 좋아하는 사람이라면 꼭 익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접영은 기술적으로 어렵기 때문에 많은 연습과 노력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번 영상에서는 접영의 전반적인 설명과 접영, 스트로크 동작에 대해서 설명하겠습니다. 제가 많은 분들의 접영하는 모습을 보고 지도하면서 접영은 제대로 잘 배운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의 실력 차이가 가장 크게 나타나는 영법이었습니다. 그만큼 접영은 기술적으로 어렵고 물에 대한 감각이 필요합니다. 그러나 접영을 제대로 해냈을 때의 기분은 해낸 사람만 알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 영상을 통해 접영을 제대로 알고 수행하며 이 세상 어디에서도 찾아볼 수 없는 쾌감을 느껴보시길 바랍니다. 접영 발차기 차는 방법은 이전 영상에서 설명했으므로 이번 영상에서는 팔 동작에 대해서 설명하겠습니다. 접영은 영어로 버터플라이라고 하며 수영의 4가지 영법 중 마지막으로 배우게 됩니다. 접영하는 모습을 위에서 보았을 때 한 마리의 나비가 연상됩니다. 여러분의 접영도 한 마리의 나비처럼 팔 동작이 나와야 합니다. 접영의 바디 포지션은 수면과 수평이 되도록 엎드려 있는 자세입니다. 이 기본 자세가 잘 잡혀 있어야 합니다. 양팔은 나비의 날개처럼 동시에 앞으로 뻗으면서 물을 아래로 끌어내리고 양 다리는 모아 상하로 움직이며 발등으로 물을 차며 나아갑니다. 돌고래와 같은 움직임을 생각하면 됩니다. 허리는 상하 움직임을 주며 전진하며 몸통의 움직임으로부터 나오는 힘을 다리 동작으로 연결하여 추진력을 얻고 그 반동으로 상체가 수면 위로 나와 팔 동작을 수행합니다. 다리를 2번 동작하였을 때 팔을 1번 젓는 비율로 이루어집니다. 호흡은 상체가 수면 위로 올라왔을 때 이루어집니다. 이때 몸의 중심점이 상하 방향으로 자연스럽게 이동되어야 합니다. 접영 팔 동작은 평영 팔 동작과 마찬가지로 양팔이 동시에 움직이면서 앞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접영 팔 동작은 양 어깨가 수평을 유지하게 되므로 수면 위로 머리와 양 어깨가 일정 부분 상승하여 올라오지 않으면 양팔을 되돌리기가 어렵게 됩니다. 몸의 중심을 상하로 이동하여 상체를 수면 위로 상승시켜야 합니다. 접영 팔 동작은 엔트리, 캐치, 풀, 푸시, 피니시, 리커버리 단계로 구분됩니다. 이제 접영 스트로크 하는 방법에 대해서 설명하겠습니다. 딱 4단계로 설명하겠습니다. 영상의 끝에는 접영 스트로크 팁을 알려드릴 예정이니 영상을 꼭 끝까지 보시길 바랍니다. 첫 번째 동작은 엔트리 동작으로 입수될 때 양팔을 편 상태에서 가슴을 누르며 어깨 넓이보다 약간 넓게 벌려줍니다. 개인차가 있으나 양팔을 앞으로 나란히 한 상태에서 약 10cm 정도 벌린다고 생각하면 됩니다. 팔을 양 옆으로 너무 많이 벌리게 되면 다음 동작을 하는데 어려움이 있으니 주의해주세요. 다음은 캐치 동작으로 두 손을 아래로 누르면서 가슴 쪽을 향해 물을 잡는 동작입니다. 물을 잘 밀어낼 수 있는 형태를 만들어줍니다. 팔꿈치의 구부림은 둥글게 물을 쓸어주며 팔이 중간 지점에 가까워졌을 때 구부림의 정도가 가장 큽니다. 이때 양손이 모아져 있어야 합니다. 캐치 동작에서 중요한 것은 팔꿈치와 손목의 자세입니다. 캐치 동작을 했을 때 팔꿈치의 방향은 양 옆을 향하고 있고 하이 엘보 자세를 유지해야 합니다. 손목은 꺾이지 않게 하며 팔꿈치와 일직선이 될 수 있도록 합니다. 팔꿈치가 모아지거나 떨어지면 물을 잡지 못하고 추진력을 잃게 되며 이 점을 특히 주의해야 합니다. 손이 가깝게 모여지면 푸시 동작이 시작되는데 푸시의 마지막 부분에서 두 손바닥이 몸을 향하게 해주며 수면을 향해 팔을 빼올립니다. 세 번째 단계는 풀, 푸시, 피니시 동작의 연결 동작입니다. 세 번째 단계는 물을 밀면서 추진력을 얻는 단계로 스트로크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힘을 강하게 줄수록 빠른 추진력을 얻을 수 있습니다. 마지막 4번째 동작은 리커버리 동작입니다. 피니시를 하고 난 운동량을 그대로 이용하여 전방으로 팔을 던집니다.
던져줍니다. 팔을 쫙 펴고 리커버리 동작을 하면 됩니다. 이때 손바닥이 내려가거나 위로 올라가는 동작이 나오면 안 됩니다. 피니쉬 후 리커버리 동작까지 멈추지 말고 자연스럽게 이어지도록 합니다. 캐치, 풀, 푸시, 피니쉬 동작은 추진력을 얻기 위해 물속에서 물을 잡고 밀어내는 동작입니다. 수영은 물을 잘 잡아야 한다 라는 말을 많이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여기서 물을 잡는다는 것은 앞에서 설명한 캐치, 풀, 푸시, 피니쉬 동작을 연결한 동작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수영에서 물 잡기는 매우 중요합니다. 물을 얼마나 잘 잡냐에 따라 안정적이고 앞으로 잘 나가는 수영을 할 수 있습니다. 또 물 잡기를 할 때 강하게 힘을 주면서 물을 밀어내야지 되돌리기를 할 때 편안하게 팔이 돌아갈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저병 영법에서 물 잡기는 양팔을 동시에 강하게 움직여야 하기 때문에 체력 소비가 크고 어깨에 무리가 갈 수 있습니다. 무리하게 되면 부상으로 이어지기 때문에 할 수 있는 만큼만 운동하길 바랍니다. 리커버리 동작은 수면 위에서 이루어집니다. 리커버리 동작을 한 후 처음 위치한 팔의 위치로 엔트리 동작을 하면 됩니다. 여기서 많은 분들이 기다리신 저병을 잘 하기 위한 중요한 팁을 설명하겠습니다. 저는 많은 분들이 지도하고 수영하는 모습을 보면서 저병 스트로크를 할 때 가장 많이 하는 실수를 봤습니다. 여러분이 가장 많이 하는 실수는 스트로크를 하면서 구분 동작마다 끊어지는 것입니다. 제가 앞에서 저병 스트로크는 엔트리, 캐치, 풀, 푸시, 피니쉬, 리커버리 단계로 구분된다고 했습니다. 이 단계는 저병 팔 동작을 할 때 구분 동작이지 이 구분 동작마다 멈추는 동작이 있으면 안 됩니다. 우리가 걸을 때 걷는 순서에 따라 끊어서 걷진 않습니다. 자연스럽게 걷기 위해서는 구분 동작들이 끊기는 동작 없이 부드럽게 연결되어 움직입니다. 마찬가지로 저병을 할 때도 멈추는 동작 없이 한 번에 이어서 해야 합니다. 특히 물을 잡는 동작인 캐치, 풀, 푸시, 피니쉬까지는 부드럽고 강하게 잘하고 리커버리를 신경 쓰지 않는 분들을 많이 봤습니다. 이런 경우 팔 동작이 허벅지 부분에서 한 번 멈추고 돌아오게 됩니다. 하나, 두 동작으로 나뉘게 됩니다. 저병은 모든 동작이 멈추는 동작 없이 자연스럽게 이어질 때 완벽한 자세를 이룰 수 있습니다. 따라서 앞으로 저병을 하실 때 저병 팔 동작의 시작 부분이 끝나는 부분이라고 생각하고 한 동작으로 연습하시길 바랍니다. 이제 여러분은 효율적인 저병을 하기 위한 중요한 방법 중 하나인 저병 스트로크에 대해서 알았습니다. 영상의 방법을 익히고 꾸준히 연습하면 저병할 때 보다 더 앞으로 잘 나가는 것을 느낄 수 있을 것입니다. 반복적인 연습이 중요합니다. 저병 킥과 스트로크를 완벽히 익힌 후에는 저병 리듬과 호흡 타이밍을 익히며 전체적으로 자연스러운 저병을 할 수 있게 됩니다. 추후에 저병 리듬과 호흡 타이밍에 대해서도 설명드리겠습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앞으로도 다양한 수영 팁과 유익한 정보를 제공할 예정이니 함께 즐거운 수영합시다.